요즘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차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를 못 참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던데요. 네, 화를 조절하기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일 수도 있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나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좌절에 대한 참을성과 인내력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은 아주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한두 가지로 단정지어서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런 내용을 적용하시면 정말 위험하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보면 크게 외부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원인을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요.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폭력이 있을 때 이러한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서적 학대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반응해주지 않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 너무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비난하고 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은 이러한 폭력이나 학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겉으로 볼 적에 정반대의 양육 태도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녀 중심적으로 양육을 하는 태도죠. 그래서 모든 가정 내 의사결정들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초점을 맞춰주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 거는 비위를 맞추는 걸로만 양육 태도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제한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경우 나중에 분노나 충동이 일어났을 적에 조절하는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장애들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관찰한다든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게 됐을 경우 학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짜증이나 반항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다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내부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적인 원인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에 일어나는 원인이 실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고 내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비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기대란 예를 들면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는 아내는 항상 집에 있어야지 되고 내가 배가 고플 땐 항상 밥이 차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의 경우는 아내가 퇴근했을 때 집에 없거나 내가 배가 고픈데 밥상이 빨리 차려지지 않는 걸 보고 참을 수 없게 되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든가 아주 폭력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비합리적인 평가가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평가란 항상 어떤 것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아주 화를 내고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평상시 하는 말 속에 반드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력한 부사구들을 많이 사용하죠.
세 번째는 부정확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대화해 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분노 폭발로 갈 위험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신이 분노 조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나의 상태는 전문 검사나 전문 상담을 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점검하는 내용이니까 시청하시는 성도님들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쉽게 흥분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으로부터 성격 급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두 번째, 금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고함을 지르거나 주변 물건을 던진다. 세 번째,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화가 잔뜩 나며 좌절한다. 네 번째, 화가 너무 나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도 자신을 화나게 하면 그 사람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다섯 번째, 분이 풀리지 않아 자주 씩씩거리며 열을 좀처럼 삭히지 못한다. 일곱 번째, 내기나 게임에서 질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화를 낸 적이 있다. 여덟 번째, 화가 나면 언어민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한다. 아홉 번째, 화가 나면 자신을 쉽게 컨트롤할 수 없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 무조건 화부터 낸다. 11번째,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며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12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네, 이 12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7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건 위험 수준에 있습니다. 또 10가지 이상이 된다. 그건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꼭 받으셔야만 됩니다. 네, 평소에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기에 앞서 화가 나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나는 감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폭발적인 행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화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참기만 하게 시키면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거죠. 화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상황에 맞게 다루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오는 3가지 상태를 한번 보고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자기 신체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라는 겁니다. 감정 조절을 얘기하는데 왜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감정은 반드시 신체 반응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화가 나셨을 적에 신체적인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의 사인을 캐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감정은 쉽게 알 수 없지만 신체적인 반응은 우리가 관찰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화가 나면 열이 오른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거나 목에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기타 등등의 신체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체 반응을 내가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화를 지나치게 내기 전에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내가 화난 상태가 감지가 됐을 때는 화가 나는 장면을 떠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장면을 떠난다는 것은 물론 아예 벗어나면 가장 좋겠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거나 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온다거나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다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깊은 큰 한숨을 한번 쉰다거나 하면서 실제 화가 막 나고 있는 상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친 상황으로 가지 않고 나서는
개인적인 시간과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원인으로 얘기했었던 내가 비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나? 또는 비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정확한가? 근거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이러한 분노를 지나치게 부적절하게 행동화시키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